감동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처럼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목표의 일을 계속 집중할 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도 뚫는다는 말처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원하는 일에 정신일도 하사불성하신다면 못 이룰 일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힘내서 오늘도 살아가 봅시다.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은 왈칵에 큰 힘이 된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TV 사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뉴질랜드에서 한 미혼모의 사연입니다. 바로 사연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사는 라일리라 합니다. 가이드 일을 하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저는 남편과는 2년 전에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인 것 같습니다. 술만 얌전히 먹으면 다행이지만 술을 많이 먹은 날에는 폭력과 폭언으로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또 돌아버리겠는 게 다음날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정사정 무릎까지 꿇어가면 빌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어김없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었어요. 술 안 먹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없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진짜 미쳐요. 남들이 보기는 별거 아니다, 술을 못 먹게 해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술 먹지 못하게 빌고 또 빌고 병원도 데려가 보고 했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딸에게까지 남편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였을 땐 아이도 커다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소중한 딸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 싶어 정말 큰 맘을 먹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딸아이와 둘이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없으니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딸아이는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이혼이라는 게 아빠의 자리가 빈다는 게 아이에게는 많이 슬픈 일이었나 봅니다. 제 아픔만 생각했지 아이에게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8살짜리 소중한 내 딸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예쁜 딸. 딸이 저를 너무나 똑 닮아서 일까요? 좋게 말하면 얌전하고 착한 아이지만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항상 주눅들어 있고 왠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친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혼모이다 보니 일이 많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제 고민도 점점 커갔습니다. 소중한 내 딸을 위해 저는 이를 악물기로 결정했어요. 더 열심히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지요. 우리 모녀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 덕분입니다. 결혼 전 꿈 많은 소녀일 때 한국으로 유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둔 걸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한국어는 좀 깊게 공부했었고 중국어, 일본어는 살짝 일상 대화 정도만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4개 국어를 하니 제가 여행 가이드로서는 최상이었죠. 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여행객 가이드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과 같이 떠나는 투어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지인과 같이 가는 투어 가이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79일 정도 집을 비워서 매번 엄마에게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딸에게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상황임을 잘 알지만 워킹맘으로서 딸을 키우기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도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날 외에는 무조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항상 아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노력에도 아이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가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해주었어요.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공부할 때 추억도 있고 첫사랑 한국 남친도 생각나고 예전에 한국에서 재밌게 보냈었던 일이 생각나니 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현실적인 월급과 근무 조건 다 제게 맞춰주었기에 안 갈 이유가 없었죠. 근데 저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이 있었기에 주춤했어요. 제 딸은 가뜩이나 내성적인데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제 생각만 한다면 한국으로에 가는 것이 현명했지만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주로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 단체 손님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 손님은 가이드를 아주 편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순식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같은 아시아인이어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확연히 다릅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다시금 안내를 하기 전까지는 버스에서 내린 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한국인들은 여행 가이드인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며 저를 배려해주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배려심 많은 한국에 간다면 제 딸도 잘 적응할 것 같아서 저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먼저 가보자고 계획했습니다. 일정은 7박 9일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치고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하는 여행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그것도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 더욱 들떴던 것 같습니다. 명동에 가서 많은 구경을 하고 딸이 좋아하는 라인 프렌즈 인형을 사기 위해 강남역에도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시절 한국인 친구는 딸 또래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은 후에는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자녀들은 이곳에 자주 왔었는지 놀이기구 쪽으로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심한 아이라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 아이들이 딸에게 와서 함께 놀자고 해맑게 웃으면서 다가와 주더라고요. 물론 한국어로 말하기는 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손으로 미끄럼을 가리키는 등 손짓발짓을 해가면 같이 놀자고 하네요. 딸은 부끄러워하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제 딸도 입가에는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의 등을 살포시 밀어주면서 친구들한테 가서 재밌게 놀고 와 해줬어요. 제 딸아이는 친구들한테 달려가면서 함께 방방 뛰어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의 아이들 나이는 여자아이가 딸과 동갑이고 오빠는 2살이 많았어요. 새아이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잘 어우러져 놀았습니다. 특히 친구의 아들은 놀이기구를 타면서도 여동생과 저의 딸을 위험하지 않도록 살피며 돌봐주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탈 때도 서로의 순서를 알려주고 동생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놀이기구를 타러 이동할 때도 3명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소극적이던 딸은 집에 가자고 하자 놀이기구를 한 번 더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처럼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기까지 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놀이터나 놀이방에 갔을 때 딸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놀았던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딸은 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놀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번 한국 여행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7일이 지나가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한국은 어땠어? 라고 물으니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에 꼭 또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전에 만난 친구와 오빠랑 함께라면 더 좋다면서 말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서로 정이 많이 들었는지 딸아이가 신나하는 게 신기합니다. 이렇듯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여행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게 되더라도 걱정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요. 역시 저의 딸은 장차 한국인처럼 친절하고 정 많은 여성으로 자라나길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와 달리 착한 남자와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진심으로 꿈꿔봅니다. 끝으로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은 다양한 나라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따뜻한 문화를 한국 여행 중에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인만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로 돌아가 한국에 올 준비를 할 거랍니다. 사랑하는 제 딸과 한국에서 재밌게 살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라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아봐 주시다니. 정말 한국인으로서 행복하고 라일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뉴질랜드 간단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를 사용하며 인구는 5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자연이 너무 이뻐서 유명한데요. 반지의 제왕도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다고 하니 정말 너무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